제가 맡은 주제는 이제 나쁜 소식 전하기인데요. 이제 저희가 불자로서의 어떤 아름다운 생의 마무리 이제 이런 것들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시작이죠. 가장 중요한 시작이고 가장 중요한 또 마무리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만약 이제 저 포함해서 여러 이제 분들이 암 선고, 암 진단을 받는다고 하면 어떤 마음을 가지게 될지 참 상상이 안 갑니다. 저는 뭐 전문의 경력 10년 넘게 이런 대화를 많이 해봤지만 과연 그분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게 될까 참 간접 경험은 많지만 참 가늠하기 힘들 때도 있어요. 그래서 암 진단 정확하게 조직학적인 이제 확진이 내려지면 환자와 보호자들의 첫 번째 반응은 일단 이제 침묵이죠. 침묵. 정말 그럴까? 네, 그런 다음에 한 하루 이틀이 지나면 보호자들이 다 같이 이제 상의를 하고 저희 병원에 데이터를 다 일단 띱니다. 의무기록 사본과 영상과 조직 확인을 다 떼고 다른 병원에 가서 다시 한번 확인을 받아볼래요. 네, 이런 것들이 대부분의 반응이 되죠. 그런 다음에 다른 병원의 어떤 의사도 암이 맞습니다. 유감스럽지만 틀린 진단은 아니군요. 이런 진단이 내려지게 되면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는데 Why me? 왜 나한테 이런 병이 생겼을까가 가장 흔한 반응입니다. Why not me는 제가 경험하지 못했어요. 왜 나라고 그런 병이 안 생기겠어요? 그런 경우는 정말 못 봤고 이전에 어떤 잘못을 해서 내가 이런 병이 생겼나 가족이 고생할 텐데 치료하지 말고 얼른 제사상 가야지. 처음엔 이렇게 생각하시고 모아놓은 돈도 없는데 치료비는 어떻게 되나요? 여러 가지 정말 복잡단단한 고민들이 한꺼번에 정말 절규에 가까운 그런 모습을 띠게 됩니다. 근데 이런 고민을 왜 해야 되냐? 저희가 인구가 노령화가 되고 평균 수명이 지금은 82세지만 나중에 거의 80대 중반, 90대 초반까지도 바라보는 이 시대 때 과연 나는 어떤 질병으로 죽을까? 이런 걸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통계청 근거에 의하면 가장 이제 흔한 사망 원인 순위가 남녀 이렇게 구별은 돼 있지만 가장 1위는 월등하게 암이에요. 자, 남자들 중에 4명 중에 1명, 여자들 중에 5명에 1명이 암으로 사망하게 된다는 그런 얘기죠. 나머지 심장질환, 뇌혈관 질환도 있지만 암에 비하면 굉장히 포션이 작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다 건강하시고 오늘 강의도 여러모로 정신적으로 즐겁고 앞으로 내가 나아가야 될 방향, 앞으로 내가 봉사해야 될 방향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즐겁죠. 오늘은 즐겁게 그리고 나머지 인생도 즐겁게. 하지만 난 임종할 때는 정말 편안하고 싶어. 저도 그래요. 여러분들 다 마찬가지의 마음가짐 이런 거 생각해야 되는데 누구나 부처님이 출가하신 생로병사의 그런 사이클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태어나고 나의 자연으로 돌아가고 이런 것들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을까 이런 참 고민에 빠지는데요. 오늘도 이런 중환자실 회전을 돌았고 내일도 돌 거고 과거에도 계속 돌아왔던 정말 아까 이제 방금 교수님께서 중환자실에 누워 있는 환자분들을 보면 내 어머님 아버님 같은 제가 40대 후반이지만 한 10년 20년 전만 해도 그런 생각이 들었지만 저도 가끔은 내 자신이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게 과연 품위 있는 죽음일까? 84세, 86세, 92세 호흡기를 못 떼고 계시는 거죠. 떼면 곧바로 돌아가신다는 그런 생각에 한번 인공호흡기 떼면 하면 굉장히 위닝이라고 하는 그런 기관지 삭간을 한 이후에 떼는 과정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의 품위 있는 죽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을 거는 같아요. 근데 영국이나 아니면 우리나라나 아마 이제 제가 찾아본 바로는 이런 개념들은 대부분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한테 부담 주기 싫어. 이게 가장 첫 번째죠. 그다음에 가족이나 의미 있는 사람과 함께 있는 것. 저도 그래요. 주변 정리가 마무리되는 것. 내가 나를 깨끗하게 그다음에 주변을 조금 정리되게 통증으로부터 자유롭고 종교적으로도 돌아갈 때가 있고 편안한 곳에서 내 삶에 의미가 있었어. 이런 생각과 더불어 내가 내 자율적으로 내 주도권을 가지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시나리오는 그 64세의 남자가요. 비소세포 폐암으로 이제 오셨는데 저희가 2년
6개월 동안 치료하다가 이제 임종하시게 된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 환자의 경우를 보여드리면 64세 이제 남자인데 이게 이제 흉부 CT고 그다음에 뇌 MRI고 이게 페트 CT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숨이 차서 이제 와서 이런 사진을 찍고 아 내가 비소세포 폐암이다 이렇게 진단을 받았지만 이거에 대해서 환자나 보호자들이 알리기를 굉장히 싫어하는 그런 시나리오인데요. 제가 이제 환자 면담을 하고 이제 가장 이제 치료의 가장 큰 목표는 완치랑 생명 연장이랑 삶의 질 향상 세 개 부분이 있지만 내가 이 환자에 있어서 해줄 수 있는 거는 생명 연장과 삶의 질 향상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보호자 항상 이제 면담을 먼저 하죠. 항상 환자한테 먼저 하지는 않아요. 왜냐? 문화상 우리나라 분들은 항상 가족한테 먼저 알리기를 원하고 있고 주로 외래에서 면담을 조용한 환경에서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항상 환자 보호자들이 맨 먼저 이걸 물어봅니다. 환자한테 암 말기라고 얘기해야 할까요? 여러분들도 처음 다 이런 질문을 하실 거예요. 이론상은 본인이 말기 질환에 있다는 상황을 정확히 알아야 된다가 가장 큰 이론상의 대답인데 알아야 한다가 91.8%, 92%로 굉장히 압도적입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질문을 받으시면 당연히 알아야지 이런 답변은 하실 것 같아요. 하지만 말기 통보를 거부하는 이제 가족들의 이제 우려가 있어요. 왜냐? 이런 이유들 때문인데 여러분들은 어떤 거에 해당이 되실까요? 알게 되시면 저희 부모님이 곡기를 끊으실 거예요. 식사 다 거부. 그래서 더 빨리 돌아가시면 어떡하죠? 네, 이런 생각을 하시고 우리 어머니는 정리할 거 없어요. 연세도 너무 많고 저희가 알아서 하면 돼요. 이제 이런 반응도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흔한 반응이라고 제가 느끼고 있는 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알게 되면 너무 절망스러워서 환자의 희망을 끄는 건 정말 할 수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결국엔 저희가 의무기록에 이런 걸 남깁니다. 저희끼리의 어떤 커뮤니케이션, 저희끼리 의사소통을 하는 게 이제 저희 전자 의무기록을 뜨게 되시면 전자 의무기록 사본을 뜨게 되시면 이 리마인더라고 하는 란은 환자나 보호자들한테는 보이지 않을 거예요. 의료진들 간의 어떤 소통의 란인데 리마인더 란에 보면 환자가 암이 이게 캔서 시크릿이라고 하는 거는 환자가 스스로 병명을 몰라요 이런 거예요. 환자한테는 병명 비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환자를 방문하는 여러 인턴 선생님 포함하여 모든 간호사 아니면 어떤 의료진이건 그 환자한테 암이라는 얘기를 하게 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나쁜 소식 전하기에 대한 어떤 원칙에 대해서 잠시 제가 그냥 짚어만 드리고 뒤에 또 윤탁 교수님이 어떻게 대화하고 다가갈 것인가도 약간은 포함이 되겠지만 자, 면담 준비를 합니다. 면담 준비. 아까 제가 외래에서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언제 어디서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가 가장 중요한데요. 항상 저는 나쁜 소식 전할 때 용모를 굉장히 단정하게 하는 습관을 들이죠. 그리고 저한테 되묻습니다. 이 환자가 정말 치료가 완치가 가능성이 정말 없는가 다시 한번 되묻고 무엇 때문에 증상이 생겼다고 생각하는지 일단 물어보죠. 환자분 왜 이렇게 힘이 빠지고 살이 빠졌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이렇게 꼭 물어봐야 됩니다. 그리고 환자가 들을 준비가 그다음에 보호자가 들을 준비가 되었는지 알아보고 검사 결과에 따른 환자의 이해와 관심을 점검을 해야 되는데 대뜸 나 혼자 열심히 일주일에 찍은 흉부 CT가 폐에 덩어리가 있어서 그거 조직 검사했더니 폐암이 나왔어요. 쉼 없이 폐암이 나왔으니까 나머지 치료는 뇌전이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는 암 사기로 완치 가능성은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건 빵점짜리 의사입니다. 단언적으로. 자, 경고 발언을 하고 검사 결과가 단순 염증은 아닌 것 같습니다. 환자는 자기가 폐렴인 줄 알고 입원을 했다. 이런 시나리오인데 나쁜 소식의 전달은 간단한 평이한 어조로 조직 검사 결과 폐암인 것 같습니다. 돌려 말하면 잘 못 알아들어요. 일단 그래서 환자한테 아니면 환자 보호자한테 이런 소식을 전하고 치료는 시작을 해야 되죠. 치료의 목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완치는 아니지만 이 환자에 있어서 폐암, 사기, 항암 치료 안 하면 몇 년을 살까요? 몇 년, 1년 못 사는 게 평균 수명이고 항암 치료를 하게 되면 1년 반에서 2년 정도의 수명을 가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뇌 전이가 있었던 것에 대해서는 방사선 치료를 하고 항암 치료
표적 항암제 이런 항암 치료를 하는데 표적 항암제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다 들어보셨겠지만 암세포만 죽인다 이런 팬시한 약으로 알고 있죠. 2000년도부터 백혈병 글리백에 많이 나왔습니다. 이런 거 덕분인지 암 생존율이 정말 드라마틱하게 좋아졌어요. 갑상선암이 제일 생존율이 좋습니다. 그래서 갑상선암이 5년 생존율이 거의 99.7%를 넘고요. 나쁜 게 폐암, 췌장암이죠. 그래서 정말 이제 제가 학생 때 뭐 교수님이 야 이제 내가 나중에 부처님 앞에 가서 10대 한쯤에 너 꼭 다음 생에는 꼭 걸려야 되는 암을 한 가지 꼭 골라야 돼. 그러면 뭘 골라야지 꼭 명심해. 갑상선암이요 이렇게 했던 기억도 납니다. 그래서 5년 생존율 비교가 당뇨병을 앓고 있는 말기 신부전 환자가 39%인데 암 환자는 거의 62%예요. 5년 생존율이. 그렇게 비하면 당뇨병보다 어떻게 보면 생존율이 더 좋죠. 하지만 체감으로 느끼는 건 굉장히 불행하다고 느끼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전에 이제 불교 신문에 표적 항암제 다들 핫 이슈로서 표적 항암제만 있으면 암 치료가 완치되는 줄 알고 있지만 오히려 조금 그게 아닐 수도 있다. 네, 생명 연장은 되지만 여러 가지 심장 기능 저하나 치명적인 간질성 폐렴도 일어날 수 있다. 이런 거를 한번 불교 신문에 낸 적은 있고요. 근데 이제 환자가 어떻게 보면 이제 항암 치료 중에 표적 항암제를 다 굉장히 잘 복용을 하고 있는 와중에 또 이렇게 뼈 전이가 뼈 스캔인데 뼈 스캔이라고 하는 그런 데이터인데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까뭇까뭇한 위치가 바로 뼈 전이가 된 곳이에요. 뼈 전이가 됐으니까 환자랑 보호자한테 상황이 조금은 더 나빠졌고 이 표적 항암제에 약의 내성이 생겼으니 이거에 대해서 환자한테 알려야 되고 어떤 중요한 결정, 항암 치료의 중단에 대한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럴 때 있어서 저희가 행해야 될 액션은 뭘까요? 가족 면담을 해야죠. 저 혼자 아니면 보호자 혼자 못 정합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저희가 배가 산으로 간다. 이제 이런 표현 있죠. 누가 선장인지 정해야 돼요. 가족분들이 많고 그다음에 의견이 또 강한 또 가족들이 또 있어요. 한 분뿐만 아니고 뭐 큰아드님이 또 의견이 강하지만 또 그 전에 미처 효도를 못하고 부모님에 대한 회한이 좀 남아 있는 그런 분들은 막 치료를 적극적으로 또 하려고 하는 또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누가 선장인지 밝혀야 되는데 가족의 의견을 모아서 쉐어드 디시전, 공통된 합의된 디시전을 해야 되는데 주로 이렇게 저 혼자뿐만 아니고 간호사랑 뭐 또 사회복지사든 이렇게 모여서 환자 보호자들끼리 다 같이 모여가지고 환자의 현재 상황을 얘기를 하고 앞으로의 경과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해줘야 됩니다. 이럴 때 가장 흔히 나오는 단어가 뭐냐? 환자 중심 케어는 환자 중심 케어. 의사뿐만 아니고 간호사, 자원봉사자, 사회복지사, 영적 지도자 이렇게 환자 중심으로 다 돌아가는 팀을 꾸려야 되는데요. 이 팀의 정의가 바로 호스피스 완화의료의 정의라고 곧 이해하시면 돼요. 말이 굉장히 찬란하게 적혀져 있지만 아까 그 그림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치료적인 돌봄에 반하여 통증과 증상 조절을 위한 완화적인 돌봄을 강조하는 말기 환자 각 개인을 위한 돌봄인데 정신 사회적인 요구까지 누구냐 환자와 한조 가족 그다음에 간병인 친구와 가능한 한 오랫동안 가정에서 병원이 아니에요. 가정에서 함께 지낼 수 있도록 하는 걸 강조한다. 이게 이제 중요하고 그다음에 WHO의 개념은 고통을 예방하고 해소한다. 확장된 개념으로 이것이 전 참 마음에 들고 굉장히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을 하는데 삶을 긍정적으로 보고 죽어가는 것을 정상가정으로 여기는 것이다. WHO지만 부처님 말씀과 똑같지 않습니까? 뺏긴 건지 모르겠어요. 죽음을 재촉하거나 미루지 않는다. 돌봄의 정신적 영적인 면을 통합하여 성장의 계열을 촉진하는 것이다. 그다음에 환자가 임종하시더라도 사별기간 동안 가족들을 지지할 수 있는 체제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나라 암관리법을 잠시 들여다보면 이렇게 간단하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통증과 증상의 완화 등을 포함한 신체적, 심리사회적, 영적 영역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와 치료를 통해 영적 영역 참 저희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려고 저희가 모인 거에 어떤 동기도 될 것 같습니다. 종합적인 평가와 치료를 통하여 말기암 환자와 그 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2010년
지금으로부터 한 7년 전에 세팅된 개념이고요. 그럴 경우에 있어서 이제 제가 제일 곤란하게 이제 느껴지고 제일 환자나 보호자들이 궁금해하는 상해의 질문이 바로 이거예요. 황달을 동반한 간전이 담당한 환자가 저한테 시간이 얼마나 남았냐고 물어보면 어떻게 대답할 것인가. 이거는 의사뿐만 아니고 여러분들한테도 유용한 질문이 될 수가 있습니다. 1번, 그걸 누가 알아요? 2번, 금년 추석 또는 연말까지라고 예측해요. 3번, 굉장히 정확하네요. 예를 들어 이건 이제 2012년이지만 2012년 10월 31일까지요. 아니면 2018년 10월 31일까지요. 4번, 운명에 맡깁시다. 네, 답은 2번인데요. 이런 사인들은 임종 예측하고 있는 사인들은 14일, 3개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임종이 임박했다고 알리는 여러 가지 징후들은요. 일단 소변이 하나도 안 나오거나 환자 의식이 명료하지 않거나 그러면 대부분 일주일에서 2주 남았다고 여기시는 게 일반적이고 3개월 정도 남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요. 환자 혈액 검사에 보면 칼슘 수치가 굉장히 높을 때가 있어요. 그걸 고칼슘 혈증이라고 합니다. 뼈에서 칼슘이 빠져나와서 칼슘이 높을 수도 있고 어떤 특수한 암 자체는 그 자체로 암 사계일 때 칼슘이 높아집니다. 고칼슘 혈증이거나 환자가 침대에서 보내는 시간이 그냥 반나절 이상인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이제 3개월 이내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환자가 이제 대부분 이제 병세가 나빠져서 지금 폐혈증에 걸려서 중환자실을 가야 되냐 이제 이런 문제에 대한 상의를 했다는 건데 하고 그거에 대한 또 주제를 넘어갔는데요. 환자의 보호자는 부인은 교회를 다니고 계셔서 환자는 평소에 불교에 관심이 많았지만 환자의 보호자가 이제 목사님의 어떤 이제 그런 또 굉장히 또 손쉽게 또 말씀을 나눌 수 있으니까 환자한테 그런 말씀, 영적인 아까 그런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달라고 부탁해서 병실에 자주 방문을 하셨죠. 저희가 이제 영적인 주제에 대한 논의는 아까도 누차 들은 바 있습니다. 저희는 육체적인 존재뿐만 아니고 육체 너머의 그 무엇이죠? 왜 필요하냐? 질병이 아니고 환자를 치료하는 관점에서 꼭 필요합니다. 근데 의사 중에 환자한테 종교가 있으세요? 이런 질문 하나 던지는 의사가 참 없어요. 저도 공부를 하면서 그런 질문을 계속 던지지만 그런 질문조차 던지지 않는 의사들도 꽤 많습니다. 희망을 유지해야 되는 것들이 필요한데요. 거창한 희망이 아니에요. 외출 가기, 그다음에 가까운 친척과 가족들한테 방문해서 얘기 나누기, 기억되기, 육체적 존재 너머의 그 무엇, 우리 모두 다 그렇죠. 폐가 점점 더 아까 깨끗한 표현은 이쪽 허용 공간이 거의 없습니다. 다 까만, 숨이 들락날락 굉장히 원활한 그런 까만 공간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이런 하얀 폐렴과 그다음에 폐암의 진행으로 그다음에 뼈 스캔 보면 아까 이제 더 진행된 그런 사진을 보이고 있어서 정말 얼마 남지 않았다 이런 얘기를 드렸고 이때 여러분들 사전의료 지시서라는 거를 들어보신 적 있을 겁니다. 이거는 뭐냐? 스스로 의사결정을 할 수 없을 때 시행하게 될 가능성이 있는 치료. 나 이거 전혀 안 하고 싶었는데 막 의사가 아니면 가족들이 날 중환자실에 보내고 인공호흡 아까 품위 있는 죽음에 대해서 의문을 가졌던 그런 인공호흡기를 달고 이거 정말 내가 원치 않았던 건데 이런 거죠. 이런 거를 미리 본인이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특정 조치를 명시할 수도 있어요. 장례 방법, 임종 장소, 인공적인 의학적인 면, 인공호흡기 안 하겠다. 나는 존엄하게 가고 싶다. 인공호흡기를 한 2, 3주 하다 보면 기관절제술을 하게 돼요. 보셨던 분들 있으실 겁니다. 보호자로서 장기공여도 거기에 해당됩니다. 언제 작성을 할까 고민이 많죠. 진단 시기 아니면 좀 기력이 떨어질 때 아니면 정말 침대 생활밖에 못할 때 여러분들은 언제를 가장 적절한 타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전의사 결정이 필요하다 아니다. 뭐 이론상으로 다 필요합니다. 다 필요하다고 대답을 하지만 실제 작성하고요. 본인이 나 나쁜 상황이고 나 이거에 대해서 스스로 주도권을 가지고 결정하고 싶어. 실제 그렇게 행하는 사람들은요. 50% 미만이에요. 사전으로 지시서 작성 시기를 보면
질병이 생겼을 때가 3분의 1, 말기 진단 시간 3분의 1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분들은 이 상황일 때 작성을 생각하고 있고요. 죽음이 임박했을 때는 의식도 명확지 않고 참 곤란합니다. 자, 미리 계획한다면 평소 가지고 있었던 개인적으로 소중하다고 생각되는 가치와 목표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분명하게 할 수 있어요. 정말 중요한 얘기예요. 근데 아까 캔서 시크릿 참 마음 아프죠. 근데 80대 이틀 전에 84세 환자분의 보호자들도 그걸 요청을 합니다. 캔서 시크릿, 암 비밀로 해주세요. 이렇게 스스로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순간에도 신청자 자신들의 이익에 근거하여 의사결정에 내려질수록 할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법 하면 생소하죠. 2018년도 3월달에 시행 예정입니다. 요새 언론에 아까 이제 좋은 지적해 주셨듯이 웰다잉법이라고 하는 거는 저도 찬성하지 않고 그냥 정확한 표현이 연명의료 결정법이에요. 연명의료 결정법. 여기서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 말기 환자 이런 것들을 정의를 연명의료 이런 것들을 다 해놨습니다. 담당 의사, 연명의료 계획서, 사전 연명의료 요양서. 여러분들이 2018년도 3월달이 되면 다 이 법에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다 이 법에 적용을 받습니다. 자, 모든 환자는 최선의 치료를 받으며 자신이 앓고 있는 상병의 상태와 예후 및 향후 본인에게 시행될 의료 행위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스스로 결정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게 법에 명시된 거예요. 환자가 임종 과정에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저뿐만 아니고 저희 병원의 다른 전문의 한 명과 같이 해야 됩니다. 오류를 없애기 위해서. 환자의 의사 확인은 환자가 스스로 아까 말씀드렸던 사전 연명의료 요양서가 있어야 되지만 그게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없는 경우 있거든요. 그러면 환자 가족 2명 이상의 일치하는 진술, 환자의 의사를 추정을 하는데 환자 가족 전원이 합의해야 되는 또 경우도 있습니다. 환자 의사를 추정이 불가능할 때가 있어요. 추정이 불가능할 때. 그럴 때는 환자 가족 전원이 연명의료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중환자실에 가셔야 될지 말아야 될지 전원이 합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환자가 이제 중환자실에 안 가고 그냥 병실에서 임종하셨다는 이제 그런 얘기를 하면서 저희가 환자분들이 이제 임종하는 과정에 제가 이제 대학병원에 있으면서 참 안타깝고 그런 것들은 이제 임종 선언이 내려지고 그다음에 이제 루틴한 과정으로 인턴 선생님이 이제 콜을 받죠. 환자분 사망하셨습니다. 이제 이러면 환자가 가지고 있던 여러 가지 이제 수액 라인과 그다음에 그러니까 소변줄 이런 것들을 다 제거를 하고 얼마 시간이 안 있어서 또 환자 가족과 있는 시간도 없이 또 그렇게 장례식장으로 옮겨지거나 이런 과정들이 굉장히 기계적이고 인위적이고 품위 있지 않죠. 의료진 팀 접근이 정말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전인적인 관점의 돌봄이 꼭 필요합니다. 인생은 즐겁고 임종이 편안하게 유의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보면 의학적인 존재가 아니고요. 인간적인 존재, 영적인 존재라는 거 다 너무나 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생로병사의 사이클에 저 한가운데 뭐 아픈 분들 뭐 여러 가지 임종 선언 아니면 나쁜 소식 전하기를 맨날 하고 있지만 그 와중에서도 정말 환자들에게 정말 뭐가 실제적으로 도움이 되는지 그 환자들의 고통 속에서 어떤 중요한 깨달음의 길로 제가 같이 나아가야 될지 요새처럼 고민이 많을 때가 없는 것 같습니다. 같이 발전할 수 있는 기회로 삼겠습니다. 감사합니다.